서울대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쇼츠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병기 교수의 발언은 너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주병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인적 역량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개발 경제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어떤 개발 경제학자도 한국이 독재자 때문에 경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멍청한 경제 개발학자는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82달러, 같은 시기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았고 필리핀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당시 외국 언론은 한국을 아시아의 최빈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국민의 교육열과 근면성이 발전의 토대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기적 같은 도약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흩어진 인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라는 보배로 만든 건 리더십과 정책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을 통해 3억 달러 무상 자금과 2억 달러 차관을 끌어왔고 베트남 파병으로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돈이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같은 산업화의 종잣돈이 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정부였다면 여론과 국회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이런 결단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달러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을 강행했습니다. 차관을 거절당하자 독일을 찾아가 외자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출 없이는 생존도 없다는 구호 아래 국민의 땀을 세계시장과 직접 연결했습니다. 단순히 교육 수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뿐만 아니라 멕시코, 베네수엘라,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같은 나라들 역시 한국보다 훨씬 나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예컨대 1960년 멕시코의 1인당 GDP는 한국의 4배, 베네수엘라는 10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들 나라를 모두 추월했습니다. 왜일까요? 토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같은 기회를 받았는데도 어떤 나라는 정체되고 어떤 나라는 몰락했는데 한국만이 선진국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분명 리더십과 정책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의 기간이 길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정희는 18년 독재 속에서 경제 성과를 남겼지만 김일성은 45년간 북한을 통치했어도 성과는커녕 오히려 퇴행을 가져왔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역시 수십 년 독재를 했지만 부패와 권력형 비리만 남기고 나라 경제는 추락했습니다. 독재 성공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수많은 실패한 독재자들과 달리 국민의 역량을 산업화로 연결하는 데 성공한 예외적인 지도자였던 겁니다. 물론 박정희의 독재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민주주의를 억눌렀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경제적 업적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한국 발전사는 억압의 그림자와 성취의 빛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경제적 성장의 토대 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박정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권했다면 지금의 한국은 경제적 성장도 민주주의도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